들으면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곡은 세상에 온갖 공포를 모아놓는 것 같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음악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이거 군악대에서 연주 많이 했었는데 자, 이 곡을 들으면 저는 뭔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비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4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작곡가라. 오늘 주제를 들으니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들어본 이 곡의 독특함과 뭔가 이 느낌이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요. 먼저 쇼스타코비치, 그 유명한 러시아의 작곡가죠. 네, 쇼스타코비치는 1906년에 구소련, 즉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서 공무원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에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우고 2년 만에 바흐의 평균율 전공 24개죠. 그걸 연주할 정도로 대단한 음악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 소년이 11살의 나이에 혁명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장송곡을 작곡했는데 사실 그의 그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천재성과 그런 음악의 조숙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13살인 1919년에 페트로그라드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된답니다. 뭐 작곡가라서 워낙 이른 나이에 명성을 얻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익숙할 법도 한데 1900년도에 사람이 또 이렇게 이른 명성 얻게 된다니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9살 때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13살에 들어가서 19살 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 작품으로 그때가 1925년이었는데 교향곡 1번을 쓰고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너무 훌륭했던 거죠. 그 교향곡 1번이 니콜라이 말코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이 연주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찬사와 호응을 얻게 되고 네. 또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피아노도 그 당시엔 쳤기 때문에 쇼팽 콩쿠르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만난 적이 있는 브루노 발터 역시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뭐 베를린에서 연주도 했고 유명한 연주자였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도 필라델피아에서 이 곡을 연주하고 음반까지 발매를 했죠. 그래서 이 교향곡 1번 때문에 순식간에 그의 이름이 유럽에 퍼지게 되고 그 이후 탄생한 교향곡 2번 그리고 교향곡 3번이 소비에트 혁명 정신에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큰 찬사를 받게 된답니다.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서 참 그 철학적으로 깊은 또 전쟁에 관련된 이런 작품을 썼다라니 참 놀랍고 또 그 나이에 유명세라니 다시 한번 놀랍고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오페라 하나를 쓰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었어요. 이 오페라는 1934년에 작곡이 되었는데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초연되자마자 수십 회 공연이 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인기를 몰고 다녔답니다. 그 쇼스타코비치의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 하지만 이 작품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고 하죠.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네, 저도 직접 보지 예. 못하고 영상으로 봤는데 조금 네, 아주 좀 극적인 면들이 있죠. 이때가 이제 공산 체제였잖아요, 구소련이. 근데 이 구소련에서 그 당시에 대중한테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스스로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명세를 얻으면 감시 눈길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었고 통치자, 당시 그 독재자에게 좋은 평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렸죠. 이제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36년 1월 26일 쇼스타코비치가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죠. 스탈린이
당신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관람하러 갈 테니까 공연장으로 너도 와라. 그래서 당시 이 공연은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었고 쇼스타코비치는 이 나라의 1인자가 온다니 달려갔습니다. 근데 스탈린의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아마 등줄기가 찌릿찌릿했던 것 같아요. 스탈린은 금관과 타악기가 막 큰 소리로 연주할 때마다 너무 싫어서 부르르 떨었고 또 주인공들을 러브씬에서는 대놓고 크게 웃으면서 비웃었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산막 도중에 견디다 못해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음. 이틀 후에 관제신문인 이 관제신문은 정부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프라우다에 서명이 없는 익명의 사설이 실렸는데 제목은 음악이 아니라 혼돈. 그리고 아주 신랄하고 비판적으로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그렇군요. 그때 나왔던 사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난해한 것들을 가지고 노는 장난이며 몹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질적 형식주의에 타락한 물질 만능주의 작품이다. 이 프라우다지의 익명 사설은 사실은 익명이지 스탈린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식적인 비판은 곧 죽음, 파멸을 의미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일주일 뒤에는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음악이었던 맑은 시내에 대한 비판이 또 실렸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죽음의 공포를 막 느끼는 상황. 그래서 쇼스타코비치는 항상 자기가 도망갈 수 있도록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두면서 문 앞에 두고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워했다고 해요. 참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쇼스타코비치가 작곡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느껴서 공포심, 감히 상상을 우리는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데 이런 이슈를 국가 원수가 대신 또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 참 맞아요. 마케팅적으로는 노이즈 마케팅. 대단한 어떻게 네. 보면 혜택을 받은 거나 또 다름이 없는데 네. 근데 이런 살벌한 시기에 교향곡 4번을 또 작곡하죠. 다행히 쇼스타코비치가 매일 밤 공포에 떨면서 잠에 들었는데 비밀 경찰이 오지 않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또 딸 갈리나가 태어났고 이제 쇼스타코비치는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1930년 12월에 교향곡 4번을 완성시킨 상황이었는데 리허설까지 마치고 초연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쇼스타코비치가 레닌그라드 필의 지휘대에 리허설 때 올라가서 총볼을 집어들고 퇴장하면서 사실상 교향곡 4번의 초연은 이제 취소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쇼스타코비치가 스스로 초연을 어떻게 보면 음. 취소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확실한 거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외부 압력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 소련을 집권하고 있던 스탈린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이 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을 매우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했답니다. 그런데 또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작곡 스타일에 대한 자신이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소신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4번에 담겨져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초연을 취소하고 이 작품이 25년 동안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된답니다. 초연을 취소한 것도 모자라서 교향곡 4번 악보도 분실됐다고 하죠. 그렇죠. 세계 2차 대전 때 악보를 분실해서 영원히 우리가 4번 교향곡을 못 들을 위기에도 있었는데 다행히 리허설 중에 사용됐던 그 리허설 악보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사용될 수 있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쇼스타코비치가 자신의 비탄과 비판을 교묘하게 담은 교향곡 5번을 대신 세상에 내놓게 되면서 이때 정부의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면서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된답니다. 4번 대신 5번. 네. 이런 선택하기까지 예술가로서의 또 고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또 가정도 있고 참 같은 남자로서 또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국가의 위협을 받게 되니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교향곡 4번은 언제 초연이 이루어졌나요? 1961년에 키릴 콘드라시는 지휘로 모스크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되었고 이 작품은 아마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가장 진취적인 걸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1936년도에 작곡을 했는데 1961년도에 네.
출연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스토리인데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비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정님, 후덜덜 무섭겠네요. 쇼스타코비치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윤정님,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줄리안 반스 소설 시대의 소음을 읽었어요. 정치의 꼭두각시 노릇을 많이 괴로워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직접 들으니 더욱 재미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소설가도 또 이 생각을 같이 하시니 신기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4번, 이 작품의 가장 그 특징은 뭔가요? 일단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목관악기만 20명, 금관악기 17명, 타악기가 7명, 또 하프가 2대를 포함해서 134명의 단원이 1시간이나 넘게 연주를 하게 된답니다. 지금의 규모로 봐도 134명 오케스트라면 그렇죠. 이 예술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있나?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와,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음. 이 작품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은 좀 일종의 암호문 같죠.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화음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아주 강렬한 색채, 또 비명 소리, 신음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총격 소리, 군합발 소리 등 아주 집요하게 반복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해요. 쇼스타코비치는 아마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혹은 환경, 도대체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걸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느꼈던, 그리고 스탈린의 압제 아래 살았던 국민들의 그 공포감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한 게, 또 그 억눌림을 음악으로 표출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또 이렇게 거대한 편성과 긴 장대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3악장의 가장 말러스러운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의 악장 곳곳에서 문득문득 불안감이 막 엄습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감정의 굴곡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귀에 거슬리는 화상이 확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좀 과감하면서 과격하게 음악을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듯이 스탈린 정부로부터 고질적인 형식주의자 혹은 타락한 물질 만능주의자라는 꼬리표를 쇼스타코비치가 받았잖아요. 근데 쇼스타코비치가 교향곡 4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청중들은 갈채를 보낼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귀품이 있는 저항을 볼 수 있으며 고질적인 형식주의자라는 표제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소개해 주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쇼스타코비치가 목숨을 걸고 또 작곡하고 발표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반성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을 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우리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내내 스스로에게 반성이 됐습니다. 청취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엄학용님, 기구한 쇼스타코비치네요. 스탈린의 한마디의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예술가라니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감정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찬란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채림님, 늘 알짜배기 클래식 상식 알아가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일을 하다가도 귀가 쫑긋 집중하게 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곡 너무 매력적이에요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쇼스타코비치를 들으면 더 귀하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774 쓰시는 분, 김윤경 피아니스트님 덕분에 보이스유스 음악회 너무 좋았어요. 음악회 다녀오신 분께서 이렇게 메시지 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조심 가시고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소개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4번 1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깁니다. 25분 40초 가량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방송 시간 때문에 발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릴 컨트라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